친구들 안녕. 좋아 반갑다.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어. 오늘은 한국사 제6강 신라와 가야 연맹의 건국과 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이다. 그래서 딱 두 꼭지야. 지난 시간에 고구려와 백제를 공부했던 것처럼 오늘은 신라와 가야에 대해서 공부해볼 예정입니다. 교과서는 28페이지와 29페이지니까 잘 펴주고 수업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복습을 해야겠지. 고조선이 멸망하고 삼국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성립했음을 공부를 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국가들이 생기기 전에 이런 지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과서 22페이지에 있는 이런 지도를 굉장히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야. 여기에 있는 국가들의 위치와 이름, 특징을 알았어야 됐지. 그래서 보게 되면 뭐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삼만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보면 각각의 특징들이 있었지. 뭐 부여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기원이었고 왕이 있긴 했지만 여러 개의 부들의 힘이 강했던 연맹 형태의 왕국이었던 거 기억하고 있을 거야.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미지처럼 정복 전쟁이 활발했었고 서옥제라고 하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지. 그 다음에 이 고구려 역시도 5개의 부가 회의를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등의 부의 힘이 아직은 강한, 왕의 힘이 아직은 약한 연맹 형태의 왕국이었던 거 체크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할 때 점점 더 왕권이 강해졌던 거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을 거야. 옥저랑 동해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나 부여보다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았어. 왕이 아예 없었지. 그만큼 힘이 약했던 거야. 옥저 같은 경우에는 민며느리제라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책화라고 하는 서로 부족끼리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부족의 구분이 굉장히 강한 사회였음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옥저랑 동해 같은 경우에 나중에 고구려에게 흡수당하고 자 삼한 같은 경우에 마한변한 진한 여러 개의 조그만 나라들이 모여있는 연맹 형태의 국가가 바로 마한변한 진한인 삼한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변한 같은 경우에는 철로 유명했었고 그 중에 삼한에서 제일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천군이라고 불리는 제사장이 소도라고 불리는 특별구역을 별도로 운영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보건대 이거는 제사장이 왕이랑 분리되어 있네? 이것은 그래서 우린 제정 분리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마하는 백제, 변하는 가야, 진하는 신라로 변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지. 그 이후에 배웠던 것이 이제 바로 이 표약. 삼국. 우리나라에 있었던 고대 국가들이 처음에는 조그만 나라, 처음에는 약한 나라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시간이 흘러서 어떤 국가,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된 국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먼저 고구려 그리고 백제를 공부했어. 고구려가 처음에 건국된 것은 바로 졸본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 하지만 졸본이라고 하는 지역은 방어 같은 데는 유리하지만 사람이 살기 조금 어려웠나 봐. 그래서 그 바로 옆 동네인 어디로 이동했다? 국내성으로 이동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국내성을 최초라고 하기는 초기의 수도였고 이 국내성을 방어하기 위해 뭐 옆에 환도산성 이런 것도 짓고 그 옆에는 고구려의 무덤이 많은 고분군도 있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내용 보면 기억을 할 수 있겠지. 특히 이 무덤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는데 국내성 옆에 무덤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돌을 무지 많이 쌓은 돌무지 무덤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고구려를 처음에 세웠던 사람은 누구라고 불리냐? 바로 동명성왕인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여에서부터 내려와서 건국을 했다고 하고 그럼 고구려의 기틀을 다진 왕은 누굴 것이냐? 바로 태조왕이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 원래 태조라고 하는 것은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이런 것처럼 국가를 세운 사람에게 붙이는 칭호인데 태조왕에게 주몽이 아닌 태조왕에게 태조라는 칭호가 붙어 있는 걸 보면 와 주몽이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태조왕 때 고구려가 그 기틀을 정말 크게 다졌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태조왕 때 고구려는 옥저를 정복했어. 고구려는 원래 조그만 나라였는데 여기서 좀 더 영토를 넓혀서 옥저를 정복하는 데 이른다. 그리고 요동지역까지도 공격하면서 그 영토를 점점 더 크게 만들었던 게 바로 태조왕 때가 되겠습니다. 자, 태조왕 때 같은 경우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원래 고구려는 아까 얘기했듯이 5개의 부가 연합되어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왕의 권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어. 하지만 태조왕 때부터 왕의 권력이 강해지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태조왕에 속해 있는 하나의 부에서 왕을 독점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나아가서 아예 그 자기의 아들,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왕위 세습이 점점 더 확정되어 갔다. 이 과정은 왕권이 강화되고 각 부의 세력이 약화되는 과정이다.
결국에 우리는 이것을 중앙집권화라고 부른다. 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주몽이 나라를 세우고 태조왕 그 나라를 슬슬 성장시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백제의 상황은 어땠을까? 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우리가 삼국사기에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주몽의 아들인데 아래로 내려왔던 남쪽으로 내려왔던 온조가 되겠습니다. 이 온조가 바로 백제를 세웠는데 그 백제를 세운 곳의 이름이 바로 위례성인데 그 위례성이 지금 어디로 추정되고 있냐? 바로 우리가 있는 송파구의 풍납토성이 되겠습니다. 이 풍납토성 위례성에 나라를 세웠던 온조, 결국에 고구려는 주몽, 백제는 온조,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주몽이 있고 태조왕이 있다면 백제에는 온조가 있고 고이왕이 있지. 이 고이왕 역시 조그맸던 백제의 영토를 넓혀 나갔어. 확장해 나갔어. 주변에 마한의 소국들을 병합해 나갔어. 원래 이 마한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장 나라는 바로 목지국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목지국은 지금의 천안 정도에 비정되는 나라야. 그런데 그 나라를 고이왕 때 물리치는데 이른 거야. 그만큼 백제가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나라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시스템도 발전하게 됐어. 그래서 관직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관리들의 등급인 관등도 정비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위해서 법, 율령도 만드는 모습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결국에 고구려든 백제든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오늘 배울 신라도 마찬가지겠지. 고구려와 백제가 같은 뿌리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유적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동네에 있는 석촌동 고분이 되겠다. 여기 있는 백제 왕릉이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확인해 보았던 국내성 근처의 고구려 무덤들, 돌무지 무덤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살펴볼 수 있어. 우리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백제 뿌리가 과연 고구려구나. 우리가 삼국사기에서 온조랑 비류가 고구려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랬는데 진짜 고구려랑 연결되어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지. 유물을 통해서 역사적 사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던 것이었어. 자, 그럼 여기까지가 복습이었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라와 가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백제가 마한의 조그만 나라였던 소국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처럼 신라 역시 진안의 소국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 소국의 이름은 바로 사로국이었어. 하지만 백제가 초창기부터 빠르게 성장했던 것에 비해서 신라는 그 성장 속도가 조금 더뎠어. 신라는 고구려에 비해서 조금 성장 속도가 느렸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있었다. 신라는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백제 같은 경우에 볼게. 백제는 큰 강의 한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어. 그래서 배를 타고 언제든지 바다로 나갈 수 있고 바다로 나가고 나서는 바로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대방군이나 낙랑군 같은 중국의 군현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거야. 한 4군이 설치돼가지고 여기에 중국 문화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당시에 선진적이었던 중국 군현들에게서 백제는 많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지. 하지만 그에 비해서 지난 지역의 사로군, 큰 강이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쪽 바다로 나가봤자 교류할 만한 그런 정치체도 없었던 거야. 결국에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지리적 조건 때문에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신라는 그 발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었던 거지. 선생님이 나눴던 표를 보더라도 고구려나 백제는 건국한 이후에 바로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체제를 정비하는 왕이 등장하는 데 비해서 신라는 이 시기에 뭐 별 내용이 없지. 신라의 체제를 정비하고 그 기틀을 다지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뇌물 마립가는 여기 아래까지 가야 나오게 되는 거야. 결국 백제나 고구려에 비해서 조금 더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신라는 그 발전이 조금 더디다 보니까 또 특징적인 것도 있어. 신라만의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신라의 건국 설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신라의 건국 설화 한번 읽어볼게. 신라를 세운 사람은 박혁거세라고 하는 사람이야. 박씨야. 이 사람의 건국 설화. 백마가 하늘에서 내려와 알을 품으니 알에서 사내아이가 나왔다. 뭐 알 같은 건 항상 많이 나오지? 자, 근데 또 있네. 석탈이라고 하는 신라의 왕의 설화야. 알이 담긴 괴짝을 실은 배가 경주 바닷가에 도착했다. 노파가 괴짝을 여니까 사내아이가 나왔다. 그 사내아이가 신라의 왕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야. 또 있네. 김알지 설화야. 이번엔 김씨네. 경주 숲속에 나뭇가지에 금빛 괴짝이 걸려있고 흰 닭이 꼬꼬댁 하고 울고 그래서 괴짝을 열어보니까 사내아이가 나왔다.
상자도 많고 알도 많고 뭐 그런 동네가 신라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이 건국설화의 내용을 보면서 좀 다른 나라랑 다른 것들 찾아볼까? 뭐 신비로운 거, 뭐 백마가 내려오고 뭐 알 품고 이런 것들 막 신비롭게 하는 거는 우리가 건국설화에서 많이 봤던 거잖아. 그런데 특징적인 게 있어. 내용 말고. 아예 구조 자체가 달라. 그래. 바로 건국설화가 세 개야. 박효거세서라, 속탈해서라, 기말지서라. 신라는 세 개의 성이 연합한 나라였어. 무슨 말인고 하니? 신라는 처음에 박효거세가 건국했지만 초창기에는 박씨, 석씨, 김씨 세 개의 성이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왕위에 올랐어. 신라 왕위 계보표만 보더라도 박효거세, 박남해, 박유리왕 이후에 석탈해, 그리고 박화사, 박지마, 박일성, 박아달라 왕, 그리고 그 이후에 석벌휴 이렇게 가다가 또 그 다음에는 석나해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김미추 뭐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겠지. 굉장히 독특하지.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주몽 고씨가 계속해서 했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해씨 아니면 부여씨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한 성씨가 온조의 뭐 그런 자손들이 성씨가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왕이 되었는데 그에 비해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건국사라도 세 개야. 그래서 박, 석, 김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을 했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았을 거야. 이 박, 석, 김이 번갈아 가다가 나중에 뒤로 가면은 누구만 한다? 김씨만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겠다. 나중에는 김씨만 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신라는 박석김이 번갈아 가면서 했던 것만 특이한 것이 아니야. 신라는 왕을 부르는 명칭도 굉장히 독특했다. 그 명칭이 신라 스타일인데 그것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것이다. 신라는 처음에 박효거세가 우리가 그냥 효거세 왕이라고 부르지만 편의상 진짜 용어는 박효거세 버서관이었어. 버서관은 귀한 사람, 귀인을 뜻한 말이야. 그 다음에 2대 왕인 남해는 남해 왕이 아니라 남해 차차웅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인 유리는 유리왕이 아니라 유리이사금이라고 불렀지. 이는 연장자를 의미하는 단어. 그래서 유리이사금, 그 다음에 탈해이사금, 파사이사금, 지마이사금, 일성이사금, 아달라이사금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다가 나중에 17번째 왕인 내물대에 이르러서야 이 김내물대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게 된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신라의 전통적인 용어들 거서관, 귀인, 사차원, 제사장, 이사금, 연장자 이런 용어들은 어때? 뭔가 좀 권력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지. 하지만 그 밑에 등장하는 뇌물 때부터 하는 마립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게 되면 어때? 뜻이 뭐야? 대군장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한다. 마립간? 뇌물 마립간? 뇌물 대군장? 이때부터 뭔가 신라의 권력도 왕의 권력이 강해지기 시작했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대. 아니나 다를까 이 뇌물 마립간 때부터 김씨가 왕을 계속해서 세습하게 되는 독점이 나타나게 된다. 그만큼 왕의 권력이 강해졌다는 거지. 고구려나 백제가 태조왕이나 고이왕 때 즈음에서 보이기 시작했던 그런 모습들을 신라는 조금 뒤에 누구부터? 뇌물 마립간부터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라가 박석김이 번갈아 갔다는 거 그리고 신라의 왕호가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순서로 변해갔다는 거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마립간에서 왕으로 변할 때도 중요한 변화가 있겠다, 그치? 그건 좀 더 나중에 신라가 발전했을 때로의 이야기로 남겨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가야를 공부해 볼게. 자, 가야 지역의 전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지역에 왕은 없고 다만 9명의 추장이 있었을 뿐이다. 어느 날 하늘에서 9명의 추장에게 구지가를 부르라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구지가를 불렀다.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라는 구지가를 부르자 하늘에서 황금알 6개가 든 금상자가 나타났다. 6개의 알에서 각기 사내 아이가 나왔다. 첫째 이름을 수로라고 했고 나머지가 모두 6가의 왕이 되었다. 자, 신라가 다른 나라의 건국설화와 달랐던 건 뭐였어? 구조적으로 달랐어. 건국설화가 3개였지. 왜? 3개의 성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을 했으니까. 가야의 건국설화에서 특징적인 건 뭘까? 뭐 노래를 부르고 이런 내용적인 거 말고 다른 내용 뭐가 다를까? 그래, 알이 6개가 나와 얘들아. 첫 번째 알, 수로 이외에도
5개의 알이 더 있어서 총 알이 6개고 사내 아이가 6명이고 왕이 6명이고 나라가 6개야. 같은 가야이긴 하지만 가야가 6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6개의 다른 가야, 뭐 금관가야, 대가야, 뭐 아라가야, 뭐 등등등등 가야가 여러 가지가 있어. 이름 다 알 필요 없고. 근데 그 6개의 가야를 전부 다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가야 연맹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부르잖아. 가야가 있는데도. 그거는 분명 고구려 백제 신라랑 가야가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를 빼고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건데 뭐가 다르냐니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하나잖아. 그지?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가야는 여러 개의 작은 나라가 모여있는 연맹 형태의 국가라는 것 체크할 수 있겠지. 건국 설화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 가야는 6개나 있네? 6개가 연맹되어 있었나 보다. 그럼 조금 하니까 힘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겠구나. 이 정도 체크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가야 중에서 가장 힘이 강했던 초창기 가야의 중심 국가는 바로 금관가야, 지금의 경상도 김해라고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관가야를 세운 사람은 김수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가야 같은 경우에는 삼안과 동해를 비롯해서 낭랑 대망군에 왜 그런데 덩이새를 수출했다. 덩이새를 화폐처럼 사용했다. 결국에 쇠, 철이 매우 발달했다. 그래서 변한 지역에서 금관가야는 바다 건너 외 그리고 이쪽 쭉 바다 건너서 대방이나 낭랑 같은 한 군현에도 쇠를, 철을 수출하는 등의 발달된 철기 문화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일본 토기의 영향도 주었대. 그래서 가야의 토기와 일본의 토기가 비슷한 모습 이런 것까지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가야랑 신라의 건국과 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사로국에서 출발했는데 지리적인 요인으로 백제나 고구려보다는 발전이 조금 느렸던 것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었지. 그 다음에 신라의 건국설화를 보니까 신라는 3개의 건국설화가 있었어. 이거는 박, 석, 김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을 했던 신라의 모습 여러분들이 체크해 줄 수 있었어. 언제까지 그렇게 했다? 뇌물 마립간 때까지.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왕호도 굉장히 특이했어.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마립간, 왕이라는 순서로 발전했는데 마립간이라고 하는 용어의 뜻이 대군장, 엄청나게 강한 느낌이 들지? 그래서 뇌물 마립간, 마립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는 뇌물 마립간 때부터 신라도 왕권이 비로소 강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신라가 끝나고 나서는 가야를 공부했었지. 가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국설화를 읽어보니까 6개의 작은 나라가 연맹한 형태의 국가였던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어. 그 중에 김수로가 세웠던 금관가야가 초창기 가야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했었던 것까지 얘기를 했었다. 가야 지역은 변한 지역이고 이 지역은 철이 유명했고 이 철을 외와 한군현 지역에 수출한 것까지 체크를 했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면은 삼국시대의 주요 등장인물, 메인 주인공들이 다 나온 거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어떻게 건국되고 그 기틀을 다졌는지까지 이야기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스토리를 배워보도록 할 거야. 다음 시간의 주인공은 고구려와 백제가 되겠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자 얘들아. 정말 수고 많았어. 그럼 안녕.